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림입니다. 2023년 증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강세 마감하며 내년의 증시의 예고격으로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자, 내년 증시의 기대감이 더 커진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환경이 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참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자, 마감 함께 보시면서 2024년 조금 더 증시 상승 탄력 있을 거라고 증시 전문가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인가, 어떤 수익을 더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와 오늘 특집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2023년 증시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코스피 오늘 마무리의 날 1.6%나 올랐습니다. 1% 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2,655가 2023년의 종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나타낸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자, 코스피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장중 내내 계속 상승을 나타냈고 거의 꼭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증시는 2650선에서 퇴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들은 이제 오늘을 좀 정리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 반갑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4년 만입니다. 자, 올해의 막판의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이 올랐습니다. 특히 반가운 건 삼성전자죠. 오늘도 또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78,5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이제 내년 초에 8만 전자 볼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올 연초에 4위에서 2위로 올라가면서 초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 어떻게 내년에 지켜갈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쪽도 강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볼까요? 코스닥은 전략 후각을 나타냈는데 참 연말에 이렇게 빨간불을 나타내면서 마무리된 코스닥, 특히 코스피는 올 한 해 18%가 올랐는데 코스닥은 27%가 올랐습니다. 더 두드러진 코스닥 장세였고요. 자, 수급 상황 볼까요? 코스닥의 유종의미, 폐장일의 상승, 거기다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다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양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의 하락을 나타냈던 2차 전지주들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고 오늘은 바이오주의 상승이 아주 두드러졌었는데요. 자, 특히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올 한 해 연초 중반을 이끈 주도주였죠. 에코프로 형제 거래 대금이 280조로 삼성전자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주들 코스닥에서 어떤 활약을 나타낼지 궁금합니다. 자, 202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 더 돈복 들어오실 수 있도록 머니투데이 방송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외 변수와 참 변동성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연말로 갈수록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올 연말의 증시 랠리가 마치 내년에 예고격으로 보여진 증시 랠리였다라고 해서 좀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자, 이런 증시의 상승을 2024년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도형, 김충성 위원과 이 시간 끌어볼까 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2024년을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엔 박스권 뚫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 우리 시장 어떨까요? 먼저 김도영 의원님. 네, 어떨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3,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2024년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겠지만 3월 달부터 시작될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3월에 금리 인하,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내년 3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견하세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추가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유동성에 대한 공급 확보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바로 대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렇게 본다면 3월 달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2024년은 3,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으면서 상승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오늘 78,500원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신고가였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제가 여름부터 해서 올해 목표 가격을 78,000원으로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목표 가격을 돌파를 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박스권에 대해서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 자리에서 12월 말 한마디로 산타랠리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상위 55개 종목이 다 오늘 일제히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2023년에 대한 선물 그리고 2024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글로벌 경제 우위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24년 첫 번째로 핵심 키워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심에 대한 것을 높여야 되는 것은 AI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AI 산업에서 국내 시장,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산업이 어디인지 그리고 새롭게 대두가 될 이 AI를 통해서 더욱더 그 가속화될 기술에 대한 가속화가 나타나는 그런 산업은 어디인지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제가 3월 달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시기를 예측을 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플러스 유동성에 대한 확대 두 가지에 대한 경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늪에서 어느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도 섹터와 주도 산업에 대한 모습이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그 시점에서는 과거 차화정이라고 불렸던 화학 섹터,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상승까지가 나타나는 것이 대세 상승에 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올해 최악의 실적적인 구간을 지나왔던 반도체 그리고 화학 섹터에 대한 성장 동력 내년에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AI 산업 안에서에 대한 변화 동력 그게 로봇이든 반도체든
의료든 간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성 그리고 굉장히 파괴적인 강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2024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큰 종목 위주로 특히 1월 달 초반부터 중순 정도까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에 대한 흐름에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반도체든 자동차든 조선, 화학,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등등 여전히 우리에게 먹을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시장이고 새로운 동력 그리고 새로운 그 도약에 대한 시기 그것이 바로 2024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일단은 내년 3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게 시기가 뭐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횟수로 봤을 때 이제 기준금리 인하 3차례 이상이 된다면 일단 코스피는 3,000포인트도 넘볼 수 있을 그렇죠. 정도의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이제 외부적으로 좀 더 환경이 우리나라 쪽으로 좀 돈이 들어올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들어올까? 핵심 키워드를 AI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예. 자, 최악의 구간을 지난 건 반도체 화학. 자, 그러면 2024년에 이제 관심주들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2024년도 이제 황제가 귀환을 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는 시가총액 2위 기업에 대한 산업이 어느 산업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대장 섹터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를 차지를 하고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에 대한 시대에 대한 확대 그리고 HBM과 더욱더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CXL 이 두 회사에 대한 경쟁 구도는 오히려 산업에 대한 성장으로 비춰지면서 지속적 더욱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적자에서 흑자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바로 2024년이고 이후에 대한 흐름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내년은 9만 전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에 대한 상승과 성장 모멘텀을 지금부터 두각을 나타내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 두 번째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좀 니즈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와 기아 이 두 기업에 대한 성장, 특히 네. 기아차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가격에 대한 그 돌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역사상 신고가에 대한 갱신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트를 보면서 좀 더 기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있었던 8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에서부터 12월 달에 특히 수출 데이터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력하고 한 27% 정도에 대한 전년 대비해서 27% 정도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서 9만 원에 대한 벽을 아주 손쉽게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점, 기아와 현대차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자인적인 면에서 기아에 대한 우수성과 니즈를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기아는 5,800원 정도 수준에서 84,000원 수준까지 한 15배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기업이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완성차와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 그 안에는 UAM과 자율주행,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복합적인 유입까지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성장 포인트도 내년에 조금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 산업으로는 조선 산업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는 조선 산업, 그게 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현대미포조선이든 간에 이쪽 산업에 대한 성장 포인트도 내년에는 굉장히 더욱더 그 실적적인 성장이 대두되면서 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이제 조선 업황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이 생기고 나서
3년 정도 이후에 재무제표에 찍힌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작년 그리고 올해에 찍혔던 수주 모멘텀에 대한 실적 개선은 내년과 내후년까지 여전히 진행 중인 그 슈퍼사이클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상당히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전히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세히로는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조선은 이제 그 슈퍼사이클의 이제 진입 부분에서 조선을 얘기를 해줬고요. 좀 더 큼지막하게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종섭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충성스러운 2023년 수익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불기둥의 넥타이 컬러를 보니까 내년 증시가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빨간 넥타이는 결혼식 사회 볼 때나 맸는데 예. 오늘 그냥 특집 방송이라서 네. 빨간색 한번 매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탁월한 컬러였던 것 같아요. 자, 내년에 불기둥을 예상을 하면서 좀 기분 좋게 좀 예상을 하면서 사실 내년에는 또 총선회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의견하십니까? 뭐 앞서 사실 우리 김도영 위원께서 좋은 전망이라든지 그 조목조목 각각의 산업들을 뭐 조목조목 짚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내년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드려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뭐 총선도 있고 뭐 선거해도 있고 합니다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금리 인하, 또 연준의 피봇,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뭐 지난달 발표된 부분들, 뭐 PCE 같은 핵심 그 물가지표 상승률이 뭐 소폭 둔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 2%대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채권 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채권 금리도 당연히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전반적으로 이 높은 이자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또 환경이었습니다만은 뭐 미국 내에서는 가계 같은 경우는 소비가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고용 같은 경우도 탄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미국 자체로 봤을 때 경제 연착륙에 힘에 실리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역시나 뭐 내년 금리 인하 당연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일각에서 보면은 빠르면 내년 3월, 아까 김도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년 3월에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 그 가능성이 또 70%가 좀 훌쩍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본다면은 이 인플레이션 그래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좀 작아지느냐가 이제 문제겠습니다만 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또 이제 3분기까지도 이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뭐 증시에 훈풍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좀 경계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진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만은 금리나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들의 발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그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죠.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시기상조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앞서 언급드렸듯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은 확실하게 이번에 금리 인하는 당연히 좀 이끌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차피 될 거라면은 금리 인하가 얼마나 빨리 될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이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년 2024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예. 우리나라 총선도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각국의 이런 선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가장 빠르게는 대만에서 있습니다.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요. 또 4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총선과 함께 인도 역시 총선이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6월로 넘어가면은 유럽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좀 불확실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 총선에 그 관심이 큰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달입니다. 1월 13일에 열리는 이 대만
네, 대만 그 총통 선거에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반중 성향의 후보와 또 친중 성향의 후보가 맞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중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또 양안 문제 이게 또 고조가 될 수 있어요. 또 양안 문제가 고조가 된다면 또 미중 간의 또 갈등이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시장 자체로는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뭐 친중 성향의 그 후보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 현재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이스라엘 또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양안 간의 문제가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도 좀 이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마오쩌둥 130년 그 기념을 해서 뭐 좌담회가 있는데 여기서 시진핑이 얘기를 합니다. 네, 반드시 통일시키겠다. 근데 이제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바이든 앞에서 똑같은 비슷한 어조를 이렇게 얘기를 좀 했단 말이죠. 만약에 정말 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네, 군사행동으로 좀 옮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이 부분을 또 좌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또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좀 빠뜨린 부분들이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또 이 부분들이에요. 11월 달에 그 대선, 미국 대선, 뭐 트럼프가 만약에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공언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IRA 폐기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업체들, 덩치 큰 종목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휘청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내년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충섭 위원께서는 세 가지 키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전쟁의 불확실성 어느 정도 완화되는가. 자, 세 가지 포인트 짚고 가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판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연초에 가장 좋을 것 같은 섹터 두 가지씩을 좀 꼽아주시죠.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자, 김노영 위원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반도체와 그의 동생인 디스플레이. 그렇게 두 가지를 꼽으셨군요. 네, 반도체부터 들어볼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연말 2023년 하반기, 특히 이제 12월 달에 대장에 대한 황제들이 귀환을 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2023년에 키워드는 바로 HBM이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발 훈풍을 통해서 HBM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한미 반도체라고 하는 대장주의 탄생도 나타났죠. 이를 통해서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가속화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안 좋은 악화되어 있었던 반도체 산업에서 D램 가격이 이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낸드 가격도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개선,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HBM에서 시작한 이 산업이 MPU, MCU, 그리고 ASIC라고 하는 것까지 전환이 되면서 온디바이스 AI, 한마디로 AI 이 칩들이 바로 핸드폰과 노트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년 1월 달이죠. 삼성 갤럭시 S24와 노트북 4에 대해서 AI 그 온디바이스 AI가 장착된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 대한 것은 HBM 시장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장비 투자, 시설 투자에 대한 것까지 기대감을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급 쏠림 현상은 대장 쪽에 유입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심주 한 종목을 꼽아주신다면요? 반도체 관심주에서는 지금 약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과산화 수소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D램, 파운드리 매출 비중에 따라서
신규 소재에 대한 것까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만 원, 25만 원에 대한 돌파 시도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두영 어드바이저의 픽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먼저 반도체 중에서는 반도체 관심주 한솔케미칼 그리고 반도체와 뭐 디스플레이는 빼놓을 수가 없죠. 같이 이렇게 세트로 좀 봐야 되니까. 그쵸. 한번 바로 볼게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갤럭시 S24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 부분에서는 OLED로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죠. 자, 온디바이스 AI는 이 디바이스랑 뭐 노트북, 태블릿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TV와 냉장고, 세탁기에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전제품 모든 곳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상용화 이것을 통해서 삼성 갤럭시 글라스에 대한 한마디로 XR 시장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장용 산업, 한마디로 자율주행에 대한 가속화도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전장용 그리고 가상현실 이후에 애플의 OLED에 대한 전환까지 더해지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부 측에서, 전일 정부 측에서 발표를 한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을 20%에서 30%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원년은 2024년에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제품에 대한 것이 삼성과 애플을 합쳐서 5억대에 대한 돌파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재발견, 재성장 포인트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증시 대전망 김도영 어드바이저가 픽한 두 섹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입니다. 내년에 비전의 두 섹터를 꼽았고요. 뭐 그 안에는 앞서서 그 김도영 어드바이저가 2024년의 핵심 키워드를 AI로 선정했잖아요. 네. 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도 포함이 되는 그리고 전장과 자율주행까지도 포함시키는 그 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김중성 어드바이저는 두 가지의 픽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저도 반도체는 기본 깔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제약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강조를 드려왔던 부분들은 이슈였죠. 네, 바로 맞습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슈가 있어야 또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한다라는 건데 뭐 내년 가서 금리 인하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당연히 또 이슈예요.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먼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역시나 섹터 자체의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인텔발 이슈가 있었죠. 인텔이 뭐 이스라엘에 뭐 투자한다라는 건 내용이 좀 있었어요. 뭐 250억 달러, 우리 돈 32조죠. 32조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새로 공장을 짓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업체도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인텔이 이 반도체 업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영향력을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가 무시 못할 이런 그 이슈라고 봐야 됩니다. 섹터 자체의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더불어 본다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들 업체 메모리 빅3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생산하게 될 그 HBM 이게 사전에 다 완판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고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뭐 수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돈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죠. 당연히 이 수요가 급증한다. 관련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수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불어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뭐 4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 약 52조를 들여서 ARM, 여러분들 잘 아시는 ARM을 뭐 인수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반도체 업체 분야에도 정말 공룡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 역시 기대감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고 더불어 본다면은 뭐 디램 두 번의 감산을 겪었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 불황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감산 기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개선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주문량이 정말 폭증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를 넘어서 뭐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정말 이쪽으로도 파생이 되면서 이 이슈가 정말 끊임없이 양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종목들 쉽게 네. 밀리지 않게 할 겁니다. 견자오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고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어땠습니까?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들이 하락하고 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그려진 건데 그런데 이 금리나 맞물려서 이런 부분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 기억을 좀 해봐야겠죠. 또 학회 일정, 그렇죠? 굵직굵직한 일정은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월달에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해서 뭐 4월로 넘어가면은 뭐 암학회, 뭐 임상종양학회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거의 매월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수많은 테마들이 정말 급등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려졌지만 상대적으로 이들 섹터들은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그만큼 아직까지도 뭐 지금 최근에 뭐 좋다라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네, 다른 섹터,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네, 좀 덜 올랐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아직까지도 가격 매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그 상승거리는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통합셀 트리온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습니까? 네네. 야, 이렇게 해서 김중성 어드바이저께서는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깔고 가고 사실 2023년 마무리 증시를 보면서 반도체 쪽에 힌트를 많이 얻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엔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자, 2023년에 조금 부진했는데 2024년에 기대감 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증시는 코스피가 19%, 코스닥이 27% 상승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자, 두 위원께서는 한 해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대응 전략과 또 수익 종목들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김중성 어드바이저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종목을 주었나, 어땠나 결과가 실제로 한 해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세븐이라는 코너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네요. 네. 그 코너에서만 세 종목이 터졌습니다. 네. 포스코 DX, 한미반도체, DIT. 자,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79,600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7만 원에 대한 가격보다 8만 원 이상에 대한 것까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6월 16일 날 럭키세븐에서 포스코 DX를 12,830원 정도의 추천을 드린 이후에 사실 시장에서는 그때는 포스코 DX에 그렇게 니즈가 많지 주목도가 높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만 원을 넘어 4만 원 그리고 6만 원을 넘어 8만 원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년에 걸쳐서 지금 500%가 넘는 한 600% 정도 되는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444%라고 하는 건 한 7만 원 정도 가격에 대한 수익이 444%고 79,600원까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더 달성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때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포스코 그룹 안에서에 대한 연결고리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것까지 기대감을 높이는 이 기업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코스피 이전에 대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패시브가 낳은 괴물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수익에 대한 것을 극대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인데요. 오늘 굉장히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포인트이다.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6월달, 5월달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럭키세븐에서 6월 15일 날 27,800원에 추천을 드린 이후에 지금 고점 67,900원을 찍고 오늘 고점이 64,500원에 대한 트라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혹자들은 한미 반도체가 너무 고밸류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TC 본딩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뜨겁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내년은 장비 투자의 한 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더더욱 밸류에 대한 고밸류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강력하게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세 번째는 DIT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 어닐린 장비에 대한 기술력을 3년 동안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을 해서 납품이 시작된 그런 기업이에요. 8월 21일 정도에 1,250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오르내림을 조금 반복을 하긴 했지만 고점에 대한 것 24,350원을 찍으면서 한 140% 정도에 대한 수익 달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60선에 대한 단기 이제 가격 조정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면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도약에 대한 그리고 재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은 내년 DIT를 더욱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더 의미 있는데요. 12월 종목이면 얼마 안 됐는데 또 불구하고 2023년 베스트 종목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네. 예, 이 종목을 빼놓고 연말을 얘기할 수 없죠. 퀄리타스 반도체는 12월 1일 날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오후장 작전 타임에서 추천을 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한 이후에 그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측면을 보여줬고요. 이후부터 거의 쉬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현재 한 4영업일 연속으로 변동성을 좀 확대하면서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굉장히 잘 받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MPU 그리고 CXL 관련해서 삼성전자와에 대한 독보적인 IP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따라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에 대한 것 한마디로 5만 원 가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가자. 네, 김충성 위원님의 이제 대표 코너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장단 맞춤은 뭐 늘 인기가 있었던 되게 장기 코너잖아요. 그 네. 안에서 포스코 엠텍과 이수페타시스의 공룡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베스트 종목이라고 하냐면은 수익률이 이제 많이 나오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 수익률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뭐 포스코 엠텍 나왔죠? 올 상반기 정말 핫했습니다. 왜?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이슈입니다. 이 리튬 관련해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올 상반기를 지금 뜨겁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뭐 최근에 바로 어제였습니다. 뭐 상한가도 가고 이런 모습들이 그려졌죠. 뭐 지금이야 이런 모습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렸던 시점이 바로 올해 상반기였습니다. 2월 한 후반이었으니까는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최바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가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옆으로 가요. 그러나 이 섹터 전반에 이슈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 그냥 이슈가 아니라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여기에서 팁을 얻고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이후에 이만큼 올랐는데 그 더 볼까요? 이만큼이 아니라 더 가면 갈수록 더 오르는 부분들이 그려집니다. 네, 충분히 먹거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이후에도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양상되고 호재성 이슈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섹터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슈는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금 관련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한 차례 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이고 여러분께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수페타시스도 장단 맞춤에서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 이수페타시스도 정말 핫했습니다. 올 상반기 뭐 2차전지 뭐 리튬뿐만 아니라 네, 바로 이쪽 AI. 네, 이게 화두 아니었습니까? 또 엔비디아 관련, AR 관련, 뭐 반도체 관련 정말 끊임없이 호재성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추천드렸던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추천드렸던 시점만 놓고 본다면은 바로 지난 3월 초 정도에 그 말씀 드렸단 말이죠. 바로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3월 초면은 이 정도예요. 네. 좀 오르는 척 하다가 살짝 눌리는 과정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눌리는 과정, 이렇게 살짝 눌리는 과정. 이때 과연 이제 이 종목이 속해져 있는 섹터에 호재성 이슈들이 없느냐. 이걸 체크하셔야죠. 또, 밀렸다 하더라도 많이 안 밀리는 상황이죠. 특정 밴드 하단을 지켜내면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다지는 이런 과정이 계속 좀 그려진다. 그러면서도 이슈가 꾸준하게 나온다. 이럴 때가 매매 포인트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가담했다. 이런 상승에 편입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분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초에 추천드렸지만 제가 3월 후반에도 4월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이슈. 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핫한 섹터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옆에 계시는 김도영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핫한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드리는 전문가님들 많습니다. 많은 관심 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로봇인데요. 2023년에 증시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봇 테마였습니다. 그 안에서 두 종목이나 베스트 종목이 되었네요. 네. 예.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 밤 10시 방송입니다. 뭐 여의도 승부사 수익열전 지금 현재 시즌 6번째 시즌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1등 하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시즌 5번째 시간에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추천 드리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나타냈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천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또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거의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소간의 등락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고점에 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슈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죠? 끊임없이 호재성 이슈들이 나온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과정은 물론 이제 로봇 쪽의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신규주들이 정말 막말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장세였다 보니까 그와 동승해서 이런 탄력을 나타내고 요즘 또 이제 로봇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로보틱스도 지금이야 이런 모습입니다만 추천됐던 시점 이것도 정말 반복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이런 시점 이렇게 눌림을 줄 때마다 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BW와 관련한 이런 이슈도 있었고 로봇 섹터는 굳이 언급드리지 않아도 되는 호재성 이슈들이 끊임없기 때문에 이런 눌림만 여러분들께서 잘만 활용한다면은 이런 수익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수익이었고요. 사실 올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또 이와 비슷한 이보다 더 좀 좋은 수익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의 주인공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어요. 네. 2024년을 향한 베스트 종목 한 종목만 꼽아주십시오 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 종목을 꼽았으려나 궁금합니다. 먼저 김도영 어드바이저님.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종목이죠. 종목명 한국컴퓨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애플 아이패드가 OLED로 전환한다. 글로벌 물량 전체 중에서 우리나라로 배정되는 게 1000만 대에 대한 물량입니다. 그중에 600만 대를 LG 디스플레이가 진행을 하고요. 400만 대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진행을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코리아 서킷으로 넘겼던 그 제품을 지금 한국컴퓨터가 추가적인 가공을 해서 이제 애플에 넘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동사의 EMS 기술에 대한 것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내년 1분기에 새 제품에 대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공장에 대한 가동은 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사가 작년에 대한 매출이 4천억이 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한 9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PER 기준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가격은 6,000원 미만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격대이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뛰어넘고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4,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어드바이저님 2024년 가자 했는데 첫 종목으로 한국컴퓨터 딱 한 종목 뽑은 2024년을 향한 2023년 마무리 추천주입니다. 한국컴퓨터 선택했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시고요. 김총성 위원께서는 2024년을 향한 베스트 종목, 2023년에 내놓는 마무리 추천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공개해 주시죠. 리뷰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네.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네, 전설의 종목인데 이 종목을 더 갈 수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뭐 이 종목 섹터 자체의 이슈가 뭐 꾸준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 공항에 수화물 처리 로봇을 뭐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뭐 지역, 뭐 유럽 쪽 뭐 진출 발판을 마련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섹터 자체의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것, 이거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삼성을 포함해서 뭐 현대차, LG, 최근에는 GS도 가담하고 있죠, 포스코도 가담하고 있죠. 뭐 이런 이름 있는 업체들이 정말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경쟁, 아주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들의 그 로봇 사업에 대해서 뭐 구체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뭐 웨어러블 로봇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웨어러블 도입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뭐 대기업들의 이런 행보들은 역시나 관련 이슈들을 꾸준하게 양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종목들 쉽게 밀리지 않게 할 겁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협동노무 1등 업체, 일단 1등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뭐 지금 고점권에 있다, 너 많이 올랐다, 손이 안 나간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그냥 단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최근에는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점들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우상향의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은 이 추세, 형성된 추세 안에서 주가는 움직이게 마련일 것이고, 지금 주가는 이 추세선과 거의 딱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뭐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좀 체크를 하시게 되겠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그냥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이었습니다만은 다시금 매수 가담하면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관 상당히 좋죠. 연기금, 투신, 뭐 금융투자보험권도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도 단기적인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절 가격은 10만 원 설정하겠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 11월 1일에 추천을 하고 김중성 어드바이저께서 203%의 수익이 난 종목인데 2024년을 향한 2023년의 마지막 추천주로 두산 로보틱스를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종목씩 들어봤고요. 한국컴퓨터와 두산 로보틱스 들었고요. 굉장히 시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오늘 연말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공개 방송을 7시에 준비를 했는데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이제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대장주에 대한 동력, 그리고 공략에 대한 포인트, 내년에 대한 시장 흐름 정확하게 안내 드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큰 것도 매력적이지만 퀄리타스 반도체처럼 한 달 안에 50에서 80%, 100%에 대한 수익,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설명,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같은 시간에 열리네요. 네, 2024년 무료 공개 방송 김중성 어드바이저께서 준비하신 부분은요? 야구하면 떠오르는 것은 홈런이죠. 네. 근데 이제 홈런 말고도 더 쉽게 점수 내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게 쉽게 여러분들 수익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공개 방송에서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24년 여러분들 정말 쉽게 수익 행진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매매의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증시 분위기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7시에 김도영 어드바이저, 김충성 어드바이저가 준비한 공개 방송을 들어오시려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MTN 밴드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죠. 그러면 방송 중 빨간색을 누르시면 두 분의 어드바이저의 준비한 공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올해 마지막 거래를 끝내고 이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초 2,00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가 2,600까지 치솟으면서 참 좋은 유종의미를 거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유종의미 거두시고 또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